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의 솔루션 아키텍트 유건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옵저버빌리티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 그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프로메테우스와 로키, 템포로 이루어지는 그라파나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히 모니터링을 넘어서 시스템 내부의 상태와 문제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observability가 필수적인 운영 전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observability에는 메트릭과 로그, 트레이스라는 세 가지의 기둥이 존재합니다. 매트릭은 시계열 수치 데이터를 시스템 상태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로그는 이벤트 기록으로 문제 발생의 시점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스는 요청 흐름을 추적하여 병목 구간과 성능 문제 같은 것들을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그라파나는 통합 대시보드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시각화를 하게 도와주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로키, 템포는 물론 15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와 통합이 가능하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표준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쿠버네티스 환경의 표준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HTTP 풀 방식으로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TSDB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TS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의 쿼리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반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에서 사용하는 쿼리 랭귀지를 프롬QL이라고 부르고 유연하면서 직관적인 쿼리 언어로 복잡한 매트릭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시간 알림을 설정을 하여 임계값을 기반으로 이 임계값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규칙을 설정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와 이스티오 등과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키는 비용 효율적인 로그 시스템으로서 라벨 기반으로 인덱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인덱싱을 하여서 저장 공간을 크게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슷하게 로그 QL이라는 쿼리 랭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그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S3나 GCS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또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템포는 고성능의 분산 추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엔드 시스템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요청 흐름과 하나의 요청이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타고 가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병목 구간을 시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거나 집킨,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여러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템포는 이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모두 지원을 하여서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와 비슷하게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여서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 가지 필러에 각각 상응되는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옵저버빌리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을 프로메테우스로 수집하여서 서비스 상태를 관찰하며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로키의 로그를 집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수집과 빠른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템포를 이용을 하여서 서비스 간의 요청 흐름과 그 호출 흐름을 추적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인 그래파나에서 통합하여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축한 옵저버빌리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데이터 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다른 쿼리 언어들을 습득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3배의 학습 곡선을 의미합니다. 현재 옵저버빌리티 스택은 모두 다른 쿼리 랭귀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쿼리 문법과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고, 이는 팀의 생산성과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애 대응 시 이렇게 여러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면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소스 간의 컨텍스트 전환으로 인해서 시간이 손실되게 되고 효율성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라파나에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높은 에러윤을 발견한다면은 이를 통해서 로키에서 에러 로그를 시간대별로 필터링하여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문제가 되는 로그를 발견을 했을 때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템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다른 UI와 쿼리 언어를 전환하면서 컨텍스트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빌리티 에이전트 프로젝트의 4가지 핵심 목표는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구축을 하여서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팀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을 제거를 하여 쿼리 언어를 따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자연어로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신입 개발자도 즉시 천하부터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와 로키, 템포를 하나의 통합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AI가 자율적으로 적절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여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트러블 슈팅은 자연어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쿼리 랭귀지를 찾아보고 치는 과정이 생략되어 빠르게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없이도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 전체의 역량을 평준화하게 됩니다. 실제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요. 오른쪽 가운데에 EKS 클러스터가 위치하게 되고, 저는 EKS 클러스터 안에서 그라파나와 템포, 프로메테우스, 로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를 MCP 서버로 연결을 하여서 가운데에 보이시는 스트레인지 에이전트에 연결을 하였고요. 스트레인지 에이전트는 MCP 서버, 연결된 MCP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툴을 이용을 하여서 각 텔레메트리 데이터 소스의 쿼리를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베드락에 클로드 API를 호출을 하여서 LLM API로 활용을 하고요. 스트림릿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웹 기반 채팅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를 스트림릿 에이전트를 배포를 한 후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 연결을 하여 유저들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KS MCP 서버를 배포를 하여서 이 EKS MCP 서버를 통해서 EKS 클러스터에 대한 제어권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메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질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의도를 파악하여서 최적의 처리 경로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P 서버를 통해서 연결된 툴들을 이용을 하여 매트릭과 로그, 트레이스 혹은 인프라에 관련된 질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MCP 서버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는 기능 또한 갖췄고요. 이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 서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MCP는 외부 데이터 소스나 API 서버를 LLM에 연결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MCP 서버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라파나 MCP 서버의 경우 프로메테우스 매트릭과 로키에 저장이 되어 있는 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템포를 쿼리할 수 있는 툴은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템포 MCP 서버를 붙여서 트레이스 아이디 기반으로 요청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KS MCP 서버를 통해서 EKS의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하여 실제 처리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뭐 지난 1시간 동안 에러로그를 분석해줘라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메인 에이전트가 이를 분석을 하여서 로그 관련 질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간 범위를 정한 뒤 로키 데이터 셋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MCP 서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앞선 과정에서 만들어둔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여서 로키 관련 설정들을 로드를 하고요. 시간 범위와 로그 관련 어, 그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 로그QL 쿼리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CP 툴을 통해서 반환된 로그 결과를 메인 에이전트가 다시 분석을 하고 이를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자연어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동적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앞서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 로키, 템포의 데이터 소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 소스의 설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떠한 라벨이 인덱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쿼리 랭귀지를 실행을 할 때 포함되어야 될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를 런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져와서 어, 메인 에이전트에 사용할 시스템 프롬프트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능으로는 보통 이제 로그와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요청 흐름의 전체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요청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한 로그를 분석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를 트레이스 로그라는 기능으로 그라파나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파나에 존재하는 트레이스 로그로 설정을 가져와서 이 설정을 이용하여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은 그 트레이스 아이디의 요청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로그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가져오는 이 기능을 툴로서 툴로서 제작하여 스트랜드 에이전트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에이전트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현재 클러스터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3티어 아키텍처를 구현해 놓은 상태인데요. 분산 시스템에서는 흔히 각 서비스가 다른 타임아웃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으로 인해서 장애 전파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되어 있는 시스템의 경우 백엔드 타임아웃이 3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쿼리가 결과를 반환하는데 5초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API를 호출하게 될 경우 백엔드에서 발생을 하는 타임아웃이 전파되어서 사용자에게 그 에러가 전달이 됩니다. 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해서 해당 장애가 발생을 하는 API를 호출하고 이에 대한 호출 흐름을 에이전트로 하여금 분석하게 하여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 포워딩을 터미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포트 포워딩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해 볼 텐데요. 이렇게 응답 시간이 3초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요청이 실패했다는 결과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에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트림릿으로 구현을 한 채팅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다가 자연어로 이렇게 방금의 에러가 발생을 한 엔드포인트의 오류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로키에서 관련 로그를 조회하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툴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생한 에러 로그를 찾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에러 내용은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백엔드 서비스에서 발생을 했다고 알맞게 에러 로그를 찾아왔고요. 관련이 된 트레이스 아이디가 포함이 되어 있는 로그도 잘 찾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도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할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고요. 백엔드 서비스로 요청을 보냈는데 백엔드 서비스의 타임아웃이 3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3초 이내에 응답이 반환이 되지 않아서 504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반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찾아온 트레이스 아이디를 바탕으로 트레이스의 요청 흐름을 분석을 해달라고 하고 각 구간별 응답 시간도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템포에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요청의 흐름을 잘 찾아온 모습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샘플 앱으로 요청을 보내고 샘플 앱에서 백엔드 서비스에서 네, 그, 이렇게 그 요청이 진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5초 동안 처리를 했지만 백엔드가 3초 만에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사용자에게까지 전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문제의 원인과 함께 알아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EKS MCP 서버가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쿠버네티스의 디플로이먼트 설정으로 이 타임아웃 값이 들어가 있다면 이 관련된 설정을 이용을 해서 타임아웃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타임아웃을 이렇게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타임아웃의 불일치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백엔드의 타임아웃 시간을 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반환 시간인 5초보다 더 긴 6초로 변경할 것을 제대로 권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엔드의 타임아웃을 6초로 증가시켜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EKS MCP 서버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변수를 조작을 하여서 6초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팟이 잘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팟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고 업데이트된 디플로이먼트 환경 변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환경 변수를 6초로 변경했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다시 API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5초에서 5초의 데이터베이스 지연을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6초로 백엔드 타임아웃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타임아웃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5초 만에 결과가 반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메트리 백엔드를 AI 에이전트에게 연결을 하면은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질의를 자연어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쿼리 랭귀지로 변환을 하여서 옵저버빌리티 레이어를 구축함과 동시에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